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에서 마련한 창원시장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인구 106만의 창원시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MBC 경남에선 106만 창원 시민들의 새 일꾼으로 나선 창원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초대해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MBC 경남 토론회의 초청 대상인 4후보 중에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불참 의사를 밝혀 새 후보만 토론을 진행하게 됐고, 비초청 대상인 민중당 서경철, 무소속 이기우 후보는 새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대담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도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순서는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내가 창원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바른미래당 교 3번 정규헌 인사드립니다. 저 정규헌은 평범한 세일즈맨으로서 시작하여 경력의 꽃을 피우고 창원 시민께 보답하는 길이 바른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부패한 보수와 운동권 진보에게 우리 창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개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의 우리 바른미래당이 시민의 땀과 눈물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 저 정규헌과 함께 창원의 미래를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원의 바른 미래를 위한 선수교체, 저 정규헌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준비된 시장 후보 허성무 인사드립니다. 우리 창원 기계 산업의 메카, 수출의 전진기지, 빛나는 항구, 참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는데요. 이제는 걱정이 많습니다. 기계는 녹슬어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는 곳곳에 생겨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십니다. 저의 손을 잡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람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 허성무로 바꾸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창원을 바꾸겠습니다. 창원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 조진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 지역은 그 경제적 위기가 심각합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기업은 떠나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약 25년 전 변호사로서 창원에서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경험을 하였고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창원 지역의 해난의 곳곳을 챙겨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그것이 실패한 것이든 성공한 것이든 교훈으로 삼아서 위기에 빠진 창원시에 접목을 한다면 창원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조질래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께 지역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창원은 조선, 자동차, 기계 같은 주력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경제적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창원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창원의 기계 산업은 상용화 기술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부가가치 ICT가 융합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고요. 또 신산업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존의 항공 부품 산업이나 방위 산업은 그 영역을 확대시켜 줘야 합니다. 마산은 역사와 문화가 넘치는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요. 진해는 해양 물류와 해양 관광 스포츠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바꿔줄 때 경쟁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만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지역의 기간 산업입니다. 북한에 발전소를 만들고 열차를 놓고 철도를 건설합니다. 이 모든 산업의 공급지가 바로 우리 창원입니다. 이제 창원은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미 우리 창원을 선도해왔던 기계와 조선산업은 이미 한계점에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창원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던 자동차 부품 산업마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창원 경제를 회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먼저 창원 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해 지역의 경우에는 진해 신안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를 시키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산의 경우에는 지금 해양 신도시 문제를 어떻게 관광 문화와 연결시켜서 우리 마산의 구도심을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저 조질래는 해양 신도시를 기업도시 특별법 지정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바른미래당 정규훈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기에 처한 창원의 침체된 경제 문제를 정치권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1분 동안에 회생 방안이 해법이 나온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고 우리 창원시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 일구어 보지 못한 사람이나 이론만으로 활력을 엮고 회생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실물 경제의 성공을 이룬 저의 방안으로는 자동차 창원시의 기계산업공단을 연계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진해는 대중화되고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 센터의 메카로 육성하면서 마산은 로봇 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네,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이렇게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후보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6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2명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질문보다는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정기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진해 지역에는 해양 레저 스포츠 특구로 지정해서 진해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진해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인구 구성 비용이라면은 지금 인구가 우리 창원의 5개 지구 중에서도 진해가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는 39세 이하 인구가 약 51%로 차지할 정도로 여성과 어린이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여성 어린이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우리 진해 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진해 같은 경우에 저도 활동을 많이 다녀봤는데 고령자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 진해의 우리 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조 후보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해 서부 지역에는 고령 인구가 좀 비율이 높지만은 새로운 성장 거점인 진해의 동부 지역에는 여성과 어린이, 젊은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거점 도서관을 설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네들이 대도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외버스 종합 터미널 등을 설립해서 진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꼭 같은 공약을 그렇게 낸 게 있습니다. 예, 저 종합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해의 용원 쪽은 사실 부산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음 시장은 꼭 그쪽 용원 쪽으로 터미널이나 이런 공약을 좀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터미널이라든지 또 여성 어린이 전용 병원이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은 부산 강서구 쪽으로 빨려가는 인구를 오히려 우리가 빨아당길 수 있고 또 진해 동부 지역이 우리 창원 전체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허성무 후보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님, 구조고도화의 핵심은 무엇이고 우리 창원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조고도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상용화 기술 중심입니다. 이 상용화 기술은 중급 수준의 기술로서 누구든지 습득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슷한 기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얻기 위한 R&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구조고도화를 하고 후보님 잘 동시에 알겠습니다. 후보님, 예, 잘 알겠습니다. 산학연 간 서로 연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우리 창원기계산단의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하는 제로연구소의 제로연구원 성격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재 육성 그리고 R&D 유치 등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K2 전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으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작업 또 기술 국산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간주도의 역할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그리고 창원시가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가 합심해서 파워 유닛 사업 육성 사업을 이래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파워 유닛 사업을 우리 창원에 육성해서 기계 산업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 후보님,
그리고 체인지 차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이제 중앙 권력에 있어서 지방 권력도 교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권력도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호남과 강주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지방 권력을 교체해 주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경남과 창원만 지방 권력을 교체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끗해서 창원시 청사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지 유무가 준비된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창원을 바꾸고 그리고 창원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토는 기존의 기계산업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몰락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시키고 그런 새로운 미래 주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 후보님이 주장하는 체인지 차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시간도 없이 시간이 혼자 다 지났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정규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 양 후보님께서 같은 아파트에 사신다고 서로 반갑다고 이리 인사도 주고 받으시던데 오늘도 재미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이 늦은 시간에도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두 분 다 정무 부지사 출신이십니다. 정말로 부지사라면 아주 높은 직위에 계셨던데 그 정무 부지사를 하면서도 잘잘못을 평가하기가 부지사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지사를 안 하고 지금 창원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창원시장이 되려면 부지사를 하고 창원시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각본이 짜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조질래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 그때 잠시만 그때에 조질래 후보님이 부지사로 계시기 전에 아마 허승무 후보님이 그 전에 부지사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나게 이렇게 이 토론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허승무 후보가 할 적에 잘한 것도 있고 분명히 못한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잘한 거와 못한 것만 하나씩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네. 예, 제가 2013년도에 정무부지사로 처음 취임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는 1조 4천억 정도로 재정이 파탄될 정도로 아주 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 산하에 재정점검단을 설치해서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 사업을 성공시키는 등 재정 절감 사업을 벌여서 3년 만에 채무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부지사로서의 아니요. 재직 동안에 가장 큰 아니, 재직 동안에 한 게 아니고 허승무 후보자가 부지사로 계실 적에 예. 잘한 점과 못한 점 하나씩만 좀 이야기를 평가를 해주시라고. 예. 후보님께서 부지사로 계시면서 의 잘못된 점은 후보님께서 사람이 변하고 또 권력이 교체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위장 무소속 후보, 즉 그뒤에 민주당으로 입당한 김두관 지사에게로 우리 경남도민이 정권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김두관 정부에서 우리 허성무 후보님께서는 정무부지사로서 함께 도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그때에 새로운 권력으로 교체를 해줬고 또 도민이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주는데 왜 그때 우리 경남과 그리고 창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 중도 사퇴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 도정을 어둡게 만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으면 이리 제가 한번 좀 듣고 배우려고 했는데 다음 질문은 우리 조질래 허승무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좀 주시죠.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하게. 전번 토론회에서 제가 청년 한국인 대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때 수여자가 허 후보님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청렴 대상, 예, 국민권익위 산하의 청렴위원회에서 청렴 코리아라는 사단 법인에서 이제 준 상인데요. 그 단체의 대표가 저하고 그때 이제 상을 주고받을 때 처음 뵀습니다. 저도 처음 뵀는데 그 위에 저를 돕기 위해서 예를 써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예를 써주시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질 않고 있고요. 그분이 저에게 상을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직의 청와대 비서관과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어쨌든 잘했고 또 청렴한 모습을 잘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였고 또 그 대회에 대해서 청렴이 무엇이고 청렴이 왜 경쟁력인가 하는 예, 알겠습니다.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특강을 했던 예. 것입니다. 그분이 창원관광타워 공동추진위원장인데 허 후보님의 선거를 도와주고 캠프에서 일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다음에 우리 마산 해양 신도시가 다음 차기 시장의 첫 번째 이 사업인데 거기하고 혹시 연계가 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 아무 걱정하실 게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산 해양 관광, 마산 해양 신도시는 첫 번째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매우 예. 중요하고요. 두 자, 번째 후보님, 예, 그 위에 됐습니다. 무엇을 잠시만. 할 것인가. 예. 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예. 시민의 뜻에 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후보님. 어떠한 걱정도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 드립니다. 말은 꼭 물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잘 들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또 나중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창원관광타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앞으로 이 부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예, 먼저 조질래 후보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대한민국 또 우리 경남과 창원에도 미세먼지가 극심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성장기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폐의 성장에 큰 장애가 있어서 성장기 이후에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모든 후보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고 공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월 26일 날 미세먼지 저감 50% 줄이기를 위해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질래 후보께서 어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제가 4월 26일 날 발표했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 내용인데 이렇게 빨갛게 세 줄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 공약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실 수 있을지 제가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제 공약이 너무 좋아서 우리 조질래 후보님이 따라하셨다. 이렇게 된다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질래 후보님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절도에 가까운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참 부도덕한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특별히 조질래 후보가 제 공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라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거에 대한 해명을 조질래 후보님 측에서 내었는데 실무자의 실수였다. 우리 당의 시의원, 도의원 후보 공약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허성무 후보의 것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실수로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가지고 시장 후보의 자질을 운운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그러면은 시장 후보의 자질을 위해서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시장 후보의 자질을 따져야 되며 시장 후보의 자질을 따진다면
그것이 흑색선전이라면 도대체 흑색선전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흑색선전이라 비난하면서 얼음장을 놓는 것은 정말 후보로서의 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과 청취자들 앞에 솔직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 후보로서의 적절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정말 이걸 모르고 했다면, 몰랐다면 몰랐던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 했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실무자가 실수로 내보냈다면 자신의 소중한 공약, 창원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 창원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맘저 프리존이라는 이 용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저희 허성문 캠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맘저 프리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나 쓰셨는지 한번 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현재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또 온 국민, 특히 우리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창원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버스 중공영제라든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발표했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가 우리 시도의원의 공약을 취합하면서 우리 후보님의 공약까지 아마 거기에 끼어드는데 판단을 아마 잘못하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님의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공약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공약이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공약이 어떻게 집행되고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절취를 했다거나 도용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유감이라고 표현한 방송 시작하기 그대로입니다. 전에 약속했던 걸 어기시면서 하시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아니, 본인이 오랫동안 어쨌든 해명서를 내시면서 그러면 솔직하게 시인만 하시면 되지 흑색 선전 운운하시는 것은 정말로 정치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규현 후보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규현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요. 경남도청을 마산해양 신도시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지사가 처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와서 마산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산에는 도청이 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 후보가 과연 경남도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주도권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하시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창원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3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보들에게 드릴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한 분씩 직접 선택하시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가 질문을 선택해 주시죠. 네,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네, 1번 선택하셨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창원시는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27개나 되는데요. 특히 창원시가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격 업자의 자격 논란과
특혜 의혹까지 일면서 더욱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공원 일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민간 특혜 사업이 아니라 특례 사업이 아니라 특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사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감정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일몰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허성모 후보님께서는 지난 2월에 이미 시민 대토론회를 제의하셨습니다. 그만큼 공원 일몰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창원시가 추진한 행정에 대응한 것이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성모 후보님께 지적하신 지역 갈등 해소와 창원시의 민주적 소통 행정을 기대하는 것에 동의 의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원 일몰제는 한마디로 전체 공원 터의 30%를 아파트 등 민간 수익용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 시설로 개발해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민간 특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 사업 적극 발굴하여 생활 속에 생태 보존에 노력하고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공정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질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번과 3번이 남아 있습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3번 선택하셨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현재 창원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모두 51곳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의 취지는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지만 그 취지에서 벗어나 부작용이 많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역시 1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조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역을 해제해야 되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개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놓기도 어렵고요. 생활 환경도 아주 불편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조합 내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간에 갈등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오래된 조합들, 시민들이 이제 조합을 해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50% 이상만 동의가 된다면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조례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산했을 때 일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비용을 때문에 해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 70% 정도를 엄격하게 검증해서 시가 지원하여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산된 경우에 그 지역의 전기, 가스, 도로 등의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질문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2번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해결 방안입니다. 창원시가 사업자 선정을 2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이 됐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답을 찾아보자는 회신을 시민단체에 보내왔는데요. 영원한 골칫거리로 불리는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역시 1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마산 해양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국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 신도시는 가포 신항을 개발하면서 준술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인공섬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즉 국가의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에 중후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의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예비 후보들과 지역사회에서는 국비를 지원해내라,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적 근거를 찾아낸 것이 바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정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핵심 도시가 비슷한 것입니다. 진주에 핵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국비를 들여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도시를 이전시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역시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가 그만큼 사업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짓지 않고도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후보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한 후보당 6분씩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명의 후보에게 모두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을 하시고 나서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비방성 질문보다는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정규현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현 후보님 참 참신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좋긴 한데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시장 관사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정규현 후보님의 공약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의 관사는 이미 없어진 지가 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렇게 판단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해서 제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공약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도청을 이전하겠다. 네. 만약에 과거에 홍준표 지사가 도청을 이전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그 주장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시민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또 있지도 않은 관사를 또 없앤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이라서 제가 또 조질래 후보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고 그 좋은 말씀들이 대체로 저하고 또 비슷한 공약이라서 네. 반갑기도 합니다. 창원을 살리고 창원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과거에 여당 시절에 살리지 못했던 자유한국당들은 왜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 시장이 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홍준표 지사 시절에 빚을 제로로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가대교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뭐 재정 파탄나 있는 재정 경상남도의 재정을 막아냈다는데 사실 그가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맨 처음에 제안을 모 신문사에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사의 제안을 제가 받아서 김두관 지사님께 알려드리고 김두관 지사님이 초기에 그것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후에 늦게 부지사로 가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해서 자본 재구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계약만 남겨놓고 거의 끝내고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MRG 방식을 SCS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그 노력은 물론 마지막에 서명을 하신 분이 홍준표 지사이기 때문에 그 공이 없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이었던 저와 김두관 지사가 거의 다 완성해 놓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히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MRG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예상되는 MRG 지급이 너무나 엄청나서 미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서 그 일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 헤쳐나와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부산시가 매우 소극적이어서 어려웠는데 나중에 부산시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함께 따라와줘서 막판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무 제로를 말씀하셨는데 채무 제로를 위해서 많은 기금을 폐지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됐던 많은 도민들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부채를 갚는 데 썼다고 해서 과연 채무 제로인가 답변할 이런 시간을 좀 의심이 주십시오.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나 18개 시군에 줘야 할 보조금들을 주지 않아서 그 돈으로 채무를 갚았다면은 그만큼 18개 시군에 있는 많은 시군민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창원시가 가장 큰 고통을 겪었고 창원 시민들이 큰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준표 전 지사님과 안상수 시장님 간의 어떤 원만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창원 시민들은 특별한 고통을 겪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질래 후보님께서는 정무부지사를 하셨고 개발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이런 창원 시민의 고통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부지사로서 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답변할 우리 시간을 좀 주시죠. 창원 시민에게 고통을 줬지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브님께서는 토론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강의와 설교를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조질래 후보님이 아까 그렇게 하셔서 제가 저도 좀 길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가대교 자본 구조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민자 사업자 이름이 뭐죠? 누구죠? 몇 분 만났습니까? 설명해 보시죠. 민자 사업자는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만나게 했고 직접 협상했다고 말씀하지 제가 않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민자 사업자도 이름도 모르고 몇 분 만난지도 말씀도 못하지 건설업체로 않습니까? 참여했는데요. 건설업체를 부지사가 직접 만나는 것은 GK 해상도로가 민자 사업자입니다. 그것은 운영 사업자로 나중에 제가 바뀐 거죠. GK 해상 사업자를 3번에 걸쳐서 만나서 이뤄낸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요. 도장을 우리 홍준표 지사 시절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었으면 왜 임기 도중에 김두관 지사와 함께 사퇴를 시간이 해서 초과됐습니다. 책임을 지지를 못했습니까?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는데요. 자, 토론입니다. 토론. 일방적인 연설을 하지 마시고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제가 마산 해양 신도시 해법으로서 해양 항로화 관광 기업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KNN 토론에서 우리 허 후보께서는 조 후보는 해양 항로화 사업도 모르고 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것은 한방 항로화지 해양 항로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한방 항로화과 속에 해양 항로화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방 항로화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양 항로화는 모르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해양 항로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초기에는 양방 항로화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산청과 거창, 함양의 한방 항로화를 갖고 이제 창원, 거제, 고성 등 7개의 연안 지역의 해양 항로화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경상남도 한경우 그란 대응 체제에서 해양 항로화 산업 육성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그런 미래의 방침에 순응해서 제가 해양 항로화 사업을 이렇게 지역 관광 도시로 지정하겠다고 추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비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경호 지사께서 금년 초에 창원시와 만나서 마산 해양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해양 항로화를 거점으로 해서 마산 해양 신도시를 부산 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동가의 관광 허브 거점으로 육성하라고까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진행 상황인 우리 경상남도에 해양항로학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제가 무지하게 해양항로학회가 없다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뭐 그런 개가 있다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지난 토론에서 한 적이 없는데요. 해양항로화를 알지도 제가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있다고 토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거짓말은 지난 아니죠. 토론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경상남도의 주 정책이 항노화 산업은 그 함산을 주로 하는 서북부 지역의 거점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다시 마산 해양 신도시에 가져오겠다 하니 그 계획의 충돌을 그 계획을 세웠던 것도 홍준표 우리 지사 후보님께서 시절인데 그 당시에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 들어보시오. 좀 들으세요. 한방항로화 말지 주셔야지. 해양항로화가 없는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면서 해양항로화를 일방적인 추진하고 주장을 있다고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 말씀하셨고 TV 토론은 다시 돌려보면 경상남도와 나오고요. 충돌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해양항로화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지금 있고 그런 경남도의 입장에 맞춰서 제가 해양항로화 관광사업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해양항로화는 경상남도에는 없고 한방항로화만 하고 있고 무지하고 사실도 모르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뭐 말씀했습니다. 한방이다 이런 말을 그에 드린 대해서 적도 사과를 없고요. 하십시오. 억지 주장을 자꾸 하시면 자. 안 되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방송을 돌려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자. 무리한 논리를 이끌고 계시고 오히려 조진래 자. 후보님은 공약을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항노화 병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잘 대형 알겠습니다. 병원의 잘 항노화는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잘 알겠습니다. 단골로 답변을 이용하던 중지해 그곳이라고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이제 그 병원을? 우리 정규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규훈 후보님, 지금 우리 창원시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창원에 있는 6개 대학의 1년 졸업생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한 8,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고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청년 실업은 제가 사실 좀 전문가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학교와 청년들과의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많이 듣고 느꼈습니다. 하면서 청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절대로 그게 될 수는 우리 없습니다. 정의원이 될 수는 제가 없고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 기간 중에 거리를 이렇게 유세를 하다가 유세가 아니고 거리에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다가 청년 실업자를 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에도 똑똑하고 영리했고 사회성도 있고 밝았는데 취업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이가 대화도 없고 골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눈물이 물컹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정 후보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 창원에서 살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사회에 불러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주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그것이 우리 창원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수당으로서 연 600만 원의 이 청년 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자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토론 후반으로 갈수록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분의 후보 고맙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죄송합니다. 자, 바른미래당 정규훈 후보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조진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씩 주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공약을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했을 적에 제가 답을 하려 했던 게 어떤 이유냐 하면은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한테 먹이를 줘가지고는 청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돈이면은 조 후보님이 지금 2,000명한테 60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준다 하면은 이 예산이 120억입니다. 네. 그 120억이라고 푸는 돈이 있다면 오히려 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금 1억이나 10억 정도의 회사하면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 장출을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답변을 좀. 아니요. 답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물어본 겁니다. 허승무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창원에서 지낸 창원의 아들 허승무 해가지고 허승무 후보는 힘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현 정권과의 끈끈한 인맥으로 해결하겠다고 SNS에 이렇게 봤습니다. 참 준비도 많이 하시고 준비된 시장답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지금은 안상수 시장이 4년 동안 이렇게 시정을 망치고 할 적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뭐 했습니까? 제가 안상수 시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처음 1년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1년은 누구나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주요 기관을 유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창원시가 실패를 했습니다. 대전 대덕이 성공을 했고요. 그 기관은 정규직만 500명이 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산에 과거 한국철강트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밀식된 아파트 단지는 안 된다. 강한 비판을 드려서 자, 그 위에 알겠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줄었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질래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조질래 후보님이 정 후보님 묻고 난 뒤에 답변할 기회도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묻기만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예, 저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일 날 그 공작 기자회견을 제가 보니까 안상수 후보의 협치하자는 제안에는 안상수 시장은 배제하고 범보수단이라는 중앙당이 결정할 문제로 정규현 바른미래당 창원시장 후보가 제의하면 검토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할 적에 우리 조 후보님의 생각은 우리 당이 지지율이 낮고 제가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냥 흡수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으로 통합을 하자는 겁니까? 한국당으로 통합을 하자는 겁니까? 그 통합에 대한 것은 우리 창원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우리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장 그래도 보수적인 스펙트럼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안상수 시장에게서는 이미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보수 공당의 공천 절차에 불복하고 나간 분이기 때문에 보수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당 밖에 있는 다른 후보들과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본질은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먹을 물고기가 없다면 물고기를 나눠주면서도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제가 말한 청년수당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요. 청년수당 속에서는 우리 정 후보님께서 걱정하듯이 청년 취업수당과 창업수당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예산은 최대 600만 원이기 때문에 중도에 5개월 정도 그 수습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6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총 120억이 되는데 최대한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비록 120억이라 할지라도 다른 질문 하나 전체 드릴게요. 예산의 0.4% 정도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가능할 수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까부터 들었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자신의 당권 지키기를 위해서 측근들을 줄 세우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문으로. 전략공천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독재 공천이죠. 그들은 독재 공천을 전략 공천이라고 애매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한국당 공천, 독재 공천을 벼락치기로 받은 우리 조 후보님께서 아무런 소신도 철학도 없는 허수아비 후보라는 것밖에 포시가 안 나는데, 조 후보님께서 만일에 창원시의 이익과 주거으로 떠받드는 홍 대표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장 후보로서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예, 저만 전략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기훈 후보님도 전략 공천을 받았고요. 단수입니다. 예, 민주당에도 우리 네, 김경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자,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1분 안에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부터 해주시는데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토론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지 못한 이기호, 서경철 후보님께도 선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실업 문제로 해서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이 너무나 큰 문제고 특히 우리 창원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정부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실업을 구제한다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 구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정규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정규환입니다. 창원의 선수교체를 외치며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허황된 공약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 정규환은 지금까지 창원에서 세일즈맨으로 시민들께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우리 창원을 바꾸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생산적인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원 곳곳에서, 마산 곳곳에서, 진해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 저에게 말씀 주십니다. 창원을 살려달라, 창원을 교체해달라, 창원을 빛나는 도시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손잡고 영광스러운 창원 다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힘있는 여당 후보 저 허성무를 초과됐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두 후보의 대담 방송이 이어집니다. 어제 미리 녹화를 했는데요. 민중당 서경철 후보, 다음으로 무소속 이기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창원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먼저 출마의 변으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십니까? 민중당 창원 진보시장 후보 서경철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전보다 더 팍팍해지셨다고요. 쥐업내내 시달리는 아들, 딸들, 해고와 구조조정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국GM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수도금 침원, 민원콜센터, 마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답은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으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행포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원 시민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국정을 농단한 적폐 세력과 창원시정을 잘못 이끌어온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억눌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장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합니다. 재벌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투자하고 고용 불안을 없애고 희망을 주는 창원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서경철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공약 말씀해 주시죠. 노동이 존중받는 창원, 고용 안정, 이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구호이자 공약입니다. 역대 모든 시장이 기업 사랑만 부르짖으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STX 조선소, STX 엔진, 두산 엔진, 한국GM의 구조조정과 매각 사태에 대해 허성무, 조질래, 안상수 후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만들 겁니다. 먼저 창원 제2부시장을 노동경제 부시장으로 하고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과 고용 문제를 관장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저는 2011년 경남도의원 시절부터 창원의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장해왔으며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허성무, 안상수 후보 모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창원시 공약을 말씀하시는데 두 분의 공약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분지라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난개발로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국 최대의 중공업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설계를 다시 하고 오염원을 통제해야 합니다. 현재는 미세먼지에 대응할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하며 살수차를, 흡입차를 더 많이 구입하여 도시 청소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든지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은행에 비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을 철도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본물처럼 철도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창원의 경제와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원은 최대 철도 생산업체인 현대 로템이 있어 철도 산업의 기반이 튼튼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철도 산업 연관 기업들을 모으고 육성하면 창원은 충분히 철도 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진해신항 배후철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종단과 동해선을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물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수십조 원의 경제 가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생리대 부상 비치, 공기업 인사청문회 등 현실 가능한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 조질래, 안상수 세 분 모두 공천 문제와 채용 비리 문제와 SM타운 개발 문제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되어 검찰과 경찰에 불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최악에는 설령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저에게 선거판을 확 뒤바꿀 힘을 주십시오. 저 서경철 진보시장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적폐청산을 완전히 이뤄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겠습니다. 꼭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중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 이기유 후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창원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무소속 창원시장 예비후보 이기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창원에서 출생하고 창원에서 성장한 소위 창원 토박이입니다. 34년의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잠시나마 경제학 강의도 했습니다. 창원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실업은 심각한 상태이고 소상공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저의 축적한 경제정책 경험을 살려 저희 고향인 창원의 경제와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공약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창원시장이 되면 창원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1번 정책 공약입니다. 창원은 세계적인 기계산업 도시입니다.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창원 경제 동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기계정보산업 융합 분야의 대대적인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큰 기업, 중견기업들이 창원을 떠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큰 기업을 유치하고 떠나가는 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창포만을 매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겠습니다. 창원 경제에 고용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해양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고분박물관을 짓겠습니다. 진해 드림로드를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방치된 낙동강변 둔치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를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뚝과 인근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여 탈원전 시대를 앞당기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원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도심 통과 비용을 줄이고 해원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역사 깊고 문화 높은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도섬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며 해양 신도시에는 국립산업박물관을 건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산 관광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삼진 지역의 어업소득 안정을 위하여 미더덕, 오만둥이 종류의 인공배양과 부착기술을 개발하여 보급시키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는 마산 종합운동장과 국립산업박물관을 유치하여 공공용지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산에는 창원 진해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주구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진해는 해군 해병의 탄생지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해군 해병 전역자들이 추억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도 재현하겠습니다. 유격 훈련 체험장, 해군 해병 유적지 복원, 군부대 추억 여행 실시 등으로 전역자들의 추억을 자극하겠습니다. 진해의 아름다운 산속에 루지 트랙을 건설하고 편백나무 숲단지를 보식 확충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걷기 좋은 편백나무 오솔길을 만들고 그 주변에는 휴양시설을 대규모로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이 불편한 용원 지역의 광역교통대책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과학영농, 어업업체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취업보조금과 기술획득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장을 선택하실 때에는 출마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 검색, 지인들과의 토론 등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정당이 아니라 인물과 정책 위주로 투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경남이 마련한 창원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5일 밤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창원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역시 이곳 MBC 경남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경남에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